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비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 5강 도약을 위한 신경제 비전을 내놓았죠.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 창의력으로 성장 잠재력을 배로 높이겠다는 국정운영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과 얼마나 주파수를 잘 맞췄는지, 표시면 어떻게 작용할지 집중 진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경제 비전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운열 전 의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후보들 지금 표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비전을 내놓고 있는데 어제 마침 신경제 비전, 국정운영 비전 내놨어요. 좀 자세히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운열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두 후보 요즘 어제 내놓은 정책 비전 총괄해서 한번 논평을 좀 부탁합니다. 두 분의 정책 비전이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토론하기에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선거 때 이 공약을 발표한 공약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후보나 당이 자기 이름을 걸고 국민한테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두 후보 하시는 것 보면 한번 던져놓고 여론의 동향에 따라서 조금 나빠지면 그건 뭐 이렇게 앞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가 공약집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프린트돼서 나오기 전에는 그분들의 확실한 비전이나 공약이라 하기 어려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시간을 두고 이 방송에서도 나중에 공약집이 나왔을 때 아마 토론하시면 훨씬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고 뚜렷한 정책을 좀 확정지어서 그러니까 표심이 좀 안 좋다, 반응이 안 좋으면 접는 그런 건 공약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양호 고문님 어제 좀 두 사람의 비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우리 얘기를 할 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수신제가에서 지금 끝나 있던 부분이 그나마 이제 치국평천하로 이제 돌아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신제가도 다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만 하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오니까 이제 반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선거가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누가 잘하나가 아니고요. 누가 덜 잘 못하나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두 분 공통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국회 이제 영선이시고 그다음에 호감보다 비호감이 더 많고 그다음에 수사 대상이고 그다음에 법조인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분 뽑힌 분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양당의 핵심 지지층이 딱 가장 자기네의 열망을 확실히 실행할 것을 보는 인물 두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필요 없었던 거죠. 정책이 필요 없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초반에는요 거꾸로 됐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정부 비판을 굉장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야당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또 수세적으로 또 설명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가 이제서야 이제 소위 말하는 비전하우스랑 큰 것들을 놓고 하는데 진짜로 이것이 지금은 한번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번 내가 이런 거 해보겠다 한번 간봤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고 전체 지금 요번에 보면 재밌는 상황이 지금 92% 3% 정도의 국민들이 요번에 꼭 투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부동층이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맞춰진 그러니까 국가 전체 발전 전략이라보다도 굉장히 마이크로한 타겟팅하는 정책들이 지금 나온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튼 아직 공약집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어제 나름의 본인들로서는 후보들로서는 이재명 후보는 신경제 비전이다, 새로운 경제 비전에서 발표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국정운영 비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그래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최운열 의원님 신경제 비전의
이재명 후보가 밝힌 어떤 내용, 이게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이제 큰 게 이제 555. 예. 아마 그게 대표적인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555, 예. 1인당 GDP 5만 불, 네. 세계 5대 강국, 또 5천 주가지수 5천. 코스피 5천.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시대적으로 보면 약간 좀 과거 개발연대식 공약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피부에 딱 왔는 그런 느낌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 부분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던져놓고 딱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 후보께서 이거는 5년 이내에 다 달성하려는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보면 이런 게 좀 조금 더 정교하게 검토하고 네. 그런 걸 발표를 했으면 싶은데 특히 이제 1인당 GDP 5만 불에 대한 약속을 보면 지금 현재 한 3만 4천 불 되잖아요. 예, 예. 그럼 5년 이내에 5만 불이 가려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해야 5만 불이 갑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런 정도의 정책 개발 팀들이 검토도 안 하고 발표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러네요. 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뭐 숫자적으로 구체적인 목표 제시하는 거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뭐 한데 예. 그래도 나중에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한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예. 느낌을 어제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 555 트리플 5네요. 그러니까 뭔가 피부에 사람들한테 탁 다가오는 어떤 정책 시그널은 되는데 진짜 5년의 임기 중에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뭐 공약인지 꿈인지 청사진인지 얘기하기 어려운 그래서 오늘 그런 아침 보면 측면도 이제 있겠다. 5년 이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아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발 이제 물러섰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지 그런 거가 좀 이제 그렇군요. 네. 최영호 고문님, 우리 이재명 후보의 신경제 비전 좀 내용을 들어가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눈길을 끌었고 좋아 보였습니까? 그 이제 뭐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4대 전환을 하고 그것을 또 잘하기 위해서 2대 개혁을 하겠다. 4대 전환과 2대 개혁. 예. 4대 전환, 이제 과학기술, 그다음에 산업, 교육, 그다음에 이제 국토 대전환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만 부족하니까 그거 말고도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는 원칙이 있더라. 속도를 빨리 하겠다. 예. 확산, 그다음에 실용, 그리고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뭐 신경제는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의 그런 발판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좀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계 경제 5위 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5위가 지금 현재 영국이나 인도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약 GDP가 3조 달러 되는데 우리는 1.8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 우리가 딱 한다면 명목 3조 달러가 되려면요 매년 5% 성장해야 됩니다. 매년 5% 5년간에.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인당 5만 달러도 지금 뭐 네. 지금 뭐 5% 성장 만약에 뭐 4% 된다면 10년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5천. 네. 이거 하고 우리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리고 뭐 지금 2천에서 3천 가는데도 11년이 걸렸는데 이거를 뭐 완전 5년 땡긴다 안에? 그러면 진짜로 주식시장 교란한 과정이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던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불란서가 지금 아주 확고한 6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도 노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거 뭐 임기 내 할 거 아니다 그러는데 번쩍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우리가 747 할 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747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할 때 네. 글로벌 위기 오고 그래서 뭐 안 되는 여건이 있지만 이제 얘기들이 바뀌어요. 747 임기 내 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뭐 바로 둘째 뭐냐면 임기 내 한 번이라도 7% 찍겠다. 몇 달 지나가니까 7% 성장이 아니라 7%를 찍을 정도로 노력을 하자. 노력을 하자. 예. 그다음에 뭐 마지막 연도 가면은 7%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점점 뒤로 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항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꼭 합니다. 꼭 합니다. 이러니까
희망 고문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은 항상 가능성과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큰 비전을 얘기했는데 위에 제일 큰 비전이 지금 흔들거리기 때문에 뭐 밑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뭐 많은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과연 그러면 목표가 지금 방향이 틀렸는데 이것이 예. 과연 우리 국민들을 끌고 나갈 그런 비전의 하나의 큰 등대가 될 수 있느냐에 지금 사실 많은 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주가지수 부분, 그 주가지수, 부분은 네. 이제 5천이라는 목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이제 문제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컨트리 리스크도 있고 기업의 지배 구조 리스크도 있고 네. 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리스크도 있어서 아마 네. 이분들 공약을 만들 때 잠깐 간접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이 불공정 부분으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제대로 해서 시장의 그런 뭐 내부자 거래라든지 뭐 주가 이런 조작 것만 이런 거 바로 말이에요. 잡아줘도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회복될 거다.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큰 목표는 좀 그렇지만 예. 이 4대 전환이나 2대 개혁과 특히 2대 개혁 과제에서 지금 시급한 게 공공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공공개혁. 네. 네. 그다음에 금융개혁도 시급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대로 의제 설정은 잘 된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의 방향 설정은 됐는데 네. 그 안에 담길 내용물이 과연 제대로 담길 네, 것인가. 그런 거 아직 밝히지 않아서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코스피 5천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뭐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MSCI 지금 지수에 편입이 돼야지 간다고 얘기들 하고 그 얘기를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죠. 네. MSCI에 네. 편입하겠다. MSCI 지수에 들어가려면요, 예. 우리나라가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공매도를 허락을 해야 돼요. 공매도를 완전하게 허용을 해야 네, 된다. 완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 스탠다드에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공약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지금 공매도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제한적으로 있는 돼 거죠. 있는 네. 부분들인데 이거는 뭐 그냥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매도 아닙니까? 등등이 그래서 야 이게 진짜로 뭐 진짜 대통령 공약이라면 예. 2, 3년간 아주 뭐 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예. 이게 툭 튀어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지금 뭐 양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MSCI 네, 그 최의원님. 부분은 한 지난 거의 10년, 15년 동안 우리가 그 편입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예. 세계 10대 강국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선진국 정도 수준이 와 그러니까요. 있는데 MSCI라는 건 선진국 지수거든요. 예. 아직도 우리가 개발도상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의 격에 맞지는 않아요. 그럼 거기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코스트가 있습니다. 네. 외환거래를 완전 자율화해야 되고 외환거래. 공매도 같은 건 이제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게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지불하고서라도 MSCI 지수에 편입하는 것이 우리 국격에 맞느냐 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일부 그런 외환거래라든지 이런 제한, 공매도 제한 같은 건 푸는 게 국제적 이런 기준에 맞다. 그래서 우리 기재부의 외환관리 당국이 반대해서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그래요. 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가 만일에 된다면 MSCI 편입을 얘기를 공약처럼 얘기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쳐 나가겠네요. 그럼 그런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윤석열 후보가 어제 발표한 국정 운영 비전. 이재명 후보가 뭐 딱 대비돼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 철학이 많이 담겨 있는데 최양호 고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 운영 비전의 내용? 그래도 이제 국가 운영의 중심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가겠다는 네. 국민 중심이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눈에 띄었던 이 말들은 책임 있는 변화. 책임 있는 그거를 변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국민과 약속을 하고 미래 비전하겠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이제 선진국 도약의 기회로 가자는 뭐 얘기. 그다음에 저성장 저출생 그다음에 양극화 이건 뭐 우리나라 굉장히 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를 구성한다든가 필수료 국가 책임제를 하고 임대료 나눔제, 그다음에 부모 급여, 뭐 역동적 맞춤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민간 중심, 그러니까 민간의 창의성이 뭐 정부보다는 뛰어나니까 거기다 시장 효율성을 해서 공정 혁신 경제라 그러는데 예. 어려워요, 이것도요. 굉장히 어렵고 하여튼 고질적인 저성장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민간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키워드를 뭘로 잡았냐면 예. 진심, 변화, 책임으로 키워드를 지금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아직 뭐 진짜 얼개가 딱 짜 있어 갖고 네. 야, 이거다 하고 국민들이 자기 무릎을 칠 정도로 아직 완성도가 있는 부분들은 아직 조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네.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3-5에 대비되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는 예. 잠재 성장률이 지금 2% 떨어질 위기에 있는데 이걸 4%까지 올리겠다. 이게 이제 그 대비되는 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 지금 현재 우리 잠재 성장률이 왜 떨어지느냐 그 원인을 잘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뭐 자본 생산성 또 토지 부분 또 예. 기술 이런 게 있는데 왜 지금 한국의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 국민의힘 쪽에서 더 분석을 해서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은 앞으로 4%가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도 발표를 해야지 막연하게 잠재 성장률 2%를 4%로 하겠다. 그럼 또 그것도 조금 예. 구름 잡는 그런 목표 같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 이것도 뭐 큰 방향은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 정부 역할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예. 그러나 이제 국가나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민간 부분이 할 일이 있는데 국가나 정부가 할 일이라는 것은 우선 그 룰 세팅을 하고 예. 그 룰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국가나 정부 할 일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마이크로한 것,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일자리나 모든 건 민간이 만드는 거지 공공부문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공약에 대한 뒷받침 있는 전략 예.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는 이제 민간 중심이다. 이런 함으로써 뭔가 이재명 후보와 조금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정부 중심의 투자를 우선시했는데 그런데 어제 발표된 어제 국정운영 비전의 몇 가지 좀 구체적인 걸 보면 굉장히 정부가 돈을 많이 줘야만 될 그런 내용들이 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약이 공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일단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재원. 그럼 네. 재원 지금 없이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다 검토는 안 하셨을 텐데 예. 이렇게 되면 진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했어야 이것이 완성체로 가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금 언급이 없고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전체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보면요. 예.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 많아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양 후보도 다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탈모 같은 경우. 네, 탈모. 지금 뭐 얘기가 건보 많지 적용. 않습니까? 탈모 네. 모양을 했더니 뭐 굉장히 뭐 지금 뭐 반응이 안 좋았다는 거죠. 좋다는데 네. 자 탈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탈모가 그러면 우리 나이 세대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20만 명이 2020년도에 탈모로 해서 건보 받았는데 보험을 받았는데 60%가 20대, 30대, 40대예요. 네. 근데 지금 20대, 30대, 40대를 잡아야 이번 선거를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거야말로 파퓰리즘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예. 이것이 가면은 일단 144억이 바로 들어가고 현재 20만 명만 해도 추가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험 처리해 준다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굉장히 어려움을 예. 통해서 이 건강보험을 진짜 중증 그리고 희귀병에 지금 중점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몇 년간 지금 다스려 왔는데 예. 이제 뭐 다 할까 하니까 아니 그러면 쌍꺼풀 수술들도 해줘야 되고 네, 그런 요구가 이제 분출하겠죠. 네, 탈모 그래서 건보 적용한다면. 너무 지금 어떤 표심을 노리는 생활 밀착형 이 공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 조금 더 나라의 비전과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 네, 네, 쭉 이렇게 이제 두 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예. 큰 차이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을 한 3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현장에 그 실무적인 그런 내용을 굉장히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행정 경험이 많으시니까. 예, 그래서 순발력이 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나오면 당장 그걸 하나 예. 공약 비슷하게 이제 던져보는 거거든요. 마치 핀셋 공격하는 그런 핀셋. 식으로 하죠. 핀셋으로. 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평생 이제 공직 생활만 하다가 이제 정치인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말에서 느껴오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국민이 차이가 느껴져요. 한 사람은 실질적인 내한테 문제 네. 같기도 하고 예. 이분은 좀 뭐 구름 잡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이런 네. 이제 큰 차이가 많이 느껴져서 예.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 뭐 임기응변적인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은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하면 또 정책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예. 좋게 표현하면 유연성이지만 또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이제 쉽게 변하고 정책이 이제 좀 왔다 그렇죠. 갔다 하고 갔다 혼란스러운 하는 그런 거죠? 면도 예. 있어서 예. 양쪽이 다 이제 네. 그런 장점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탈모 건보 적용을 좀 비판하셨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보면 네. 아이 낳는 부모에 월 100만 원을 준다. 그리고 네. 임대료를 국가가 일부를 책임진다. 임대료 나눔제. 네. 이것도 비슷한 성격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도 그것도 파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사람이 3분의 1씩 나눠 갖는 걸로 되는데 임대료 나눔제. 예, 그러면 이제 300만 원이었다면은 예. 그럼 이제 임대료 2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은 이제 임대인은 예. 그걸 또 이제 소득 정부에서 보상을 세금으로 받아야 이제 되겠죠? 받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대1대1이 아니죠. 예.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지만 한꺼풀만 탁 들어가면은 예. 이것이 과연 진짜 진정한 뭐 공정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예. 그것이 기준을 맞춰가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이제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과연 지금 이 전체 선거 분위기가 네. 지금 여야의 어떤 정책 경쟁은 아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사람들 귀와 눈을 지금 즐겁게 해주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뭐 저는 한 줄로 이거를 평가하자면 예. 이런 대통령 후보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꿔야 되는데 국민들이 예. 지금 뭐를 하는 것 같으면 국민들이 예. 덜 답답한 세상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이 뭐 생각을 갖고 지금 예. 선거와 투표에 네. 참석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하시면 진짜 국민들로서는 이 또 잃어버린 5년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 국가와 국민에게 뭐 희망과 진짜 방향성을 갖춰주고 이 대전환기에 우뚝 서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네. 저는 굉장히 지금 뭐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이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우리 네.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한 20년 동안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지출된 비용이 200조가 넘습니다. 200조가 넘는데 그러니 예.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출산율은 더 낮아졌죠. 보험 문제로 지금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왜 저출산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를 근본 원인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우리 젊은이들 입장, 우리도 역지사지로 젊은이들로 돌아가 보면 예. 결혼도 하기도 어렵고 애 낳기도 어려운 이유가 이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 우리 어린 애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하면 예. 집 문제가 뭐 해결될 희망이 있습니까? 뭐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있습니까? 내 자식들한테는 그런 고통을 주기 싫다는 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지 단순히 애 낳았다고 한 달에 100만 원 준다고 젊은이들 애 낳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예. 어떤 그 문제 해법에 대한 접근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똑같은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예. 효과 있게 해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지출하고 말아버릴 예산이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예.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지 않고 아이 낳는 부모에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니까 네. 원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네. 전국민 재난금 지원금을 얘기할 때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판을 한 당사자가 그런 거와 유사한 정책을 내놓으니까 오늘 보니까 아주 상당히 그 찬반 논란이 거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약은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과거에 냈던 거예요. 아이 낳는 뭐 100만 원 네, 정도. 100만 원, 뭐 100만 원은 아닐지 모르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표만 의식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야가 지금 사실 바뀌었어요. 지금 야당 같은 이재명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정부의 부동산이라든가 재난지원금 하는 거 막 비판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여당 같은 게 이번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바뀐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드는 후보보다 네. 마음에 안 드는 이 호감 비호감도를 보면은 두 후보다 우리가 과거에 봐왔던 어떤 대선 후보들의 그런 캐테고리에서는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굉장히 예. 표심만 쫓는 데인데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듣고서 박수 칠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거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 나갈 건데 5년 안에 세계 5강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진짜 이제 민간에서 따지고 들어가야지 네. 두 후보가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자체가 이거는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지금 전략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지금 두 후보만 뛰는 게 아니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도 있고 심상정 후보도 있고 김동연 후보까지 있는데 주목받는 안철수 후보 뭐 노포퓰리즘 선언을 했고 네. 또 국민연금 연금 개혁도 얘기를 해서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평가를 받을 만할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파퓰리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예. 말씀드리면 우리 리더를 두 가지 형태의 리더로 구분을 합니다. 네. 여론 선도형 리더가 있고 여론 추종형 리더가 있어요. 여론 선도형과 추종형. 추종형.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정보를 얻을 기회도 적고 예. 정보량도 적고 정보를 분석할 힘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말로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럼 자기 직을 걸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요즘 지도자들이 보면은 여론의 동향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여론을 따라다닙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된 게 바로 이제 파퓰리즘이거든요. 이건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예. 그런 리더다. 여론 요즘 이제 추종형. 우리가 예. 보는 많은 리더들이 여론 선도형이 아니라 여론 추종형의 리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 그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노 포퓰리즘 공약 굉장히 아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네. 않습니다만 겉으로 딱 드러나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그 표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들이 지금 당장 여론이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그러면 정말로 시간을 걸고 비난을 받더라도 국민을 설득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리더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 개혁 같은 게 사실 인기는 없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네. 지금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덜 내고 많이 받는 지금 연금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얘기를 안 하는데 아마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해야 될 겁니다. 연금 네. 개혁. 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해야 내가 있는 거지. 대한민국 망한 다음에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건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걸 좀
후보들이 앞으로 발굴해서 끌고 갔으면 싶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포퓰리즘 지금 논란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35를 먼저 얘기했어요. 아, 본인도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베꼈다고 그렇게 뺏겼다고 비판했죠. 그럼 세계 최고 초격자 기술 5개 갖고 오고 삼성전자 같은 초인류 기업 5개 갖고 세계 5위 간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자기 5년 동안에 이걸 다 만듭니까? 거기다가 안철수 후보 같은 거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한다고 했거든요. 아,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네, 거기 문제 뭐 소득이 얼마 있고 뭐 이런 것도 다들 아니 이거야말로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3조에서 5조 들어가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대선 공약으로 내놨었던 거예요. 예. 근데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못한 거거든요. 아. 등등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공방이 오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된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시대 정신과 앞으로 21세기 이제 후반부를 공략하는 그러한 큰 그림들은 지금 실종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 댓글에 포퓰리즘 후보자에게 철퇴를 가합시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내용도 따지고 보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우리 최영호 고문이 해주셨네요. 네,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공약을 보면 또 거기도 뭐 3, 5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더니 내 공약 베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두 후보의 공약 좀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뭔가 공약집으로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후보의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운열 전 의원 그리고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